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임용고시 합격 출발 OT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샘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외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경상도 사투리식으로 정쌤 하시면 신뢰가 됩니다. 그냥 선생님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 본강의 시작하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주라도 더 빨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OT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개별 상담 및 점검, 평가 영역,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 찍었죠, 지난주에. 거기 설명회 같은 거에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좀 잠깐 좀 볼 거고요. 8월 선행학습, 22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8골 강의 안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별 상담은 사실상 이 강의가 지금 이미 상담을 다 완료하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으로 오늘 OT 때 참여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을 다 마쳤어요. 개별 상담할 때 전공 과목이 무엇인지, 디자인 과목이었는지, 혹은 미술 과목인지 내지는 공예 과목인지, 그 다음에 졸업 연도, 요게 왜 필요하냐면 임용 공부를 최근에 했었는지 아니면 공부를 손을 띈 지 얼마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정해 주거나 상담해야 되니까. 역시 임용고시 공부 상태, 이거 초수인지 예전에 시험을 봐봤는지 아니면 혹은 사립이라도 봤는지에 대한 그런 임용고시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부 환경, 현재 기간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올인 공부할 수 있는지, 내지는 결혼을 좀 해서 가정이 있어서 그걸 좀 돌봐야 되는지, 자녀를 좀 돌봐야 되는지, 그런 공부 환경, 내지는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다, 내지는 도서관, 독서실, 이런 환경들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일 공부 매진율,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예를 들어 기간제를 근무합니다. 그러면 보통 5시, 오후 5시에 끝나겠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 근무지가 가까우면 아침 6시에서 7시 1시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잠잘 때까지 12시,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6시, 7, 8, 9, 10, 11, 12, 대체로 5시간에서 6시간을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다. 그 공부 시간 중에 나는 정말 올인할 수 있다. 매진율. 그러면 5시간 바이 90% 정도 매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올인, 하루 종일 공부하면 한 13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몇 시간, 이런 것들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공부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기간제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럴수록 매진율을 높이셔야 돼. 그러려면 휴대폰 멀리하고, TV 멀리하고,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 친구 좀 멀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있으시거나 자녀를 돌볼 경우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어요. 제 조교, 디자인과 조교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분은 기간제 하시면서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잠을 좀 줄이고, 경기도 수석 합격하고, 수교육이 있습니다. 카페.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분도. 우리 김 선생님. 지금 돌이켜보면 참 대단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해. 나는 주어진 시간에 집중도, 매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본인이 판단해서 자꾸 본인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랑 상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소화 유형. 나는 교수님 책을 읽고 이해를 해야만 암기가 잘 돼요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뭐 이해 안 돼도 암기부터 해볼게요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런 유형에 맞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본인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희망 응시 지역은 지금 가티오가 경기도, 인천, 부산이 나왔지만 공부를 하다가 점수가 좀 모자르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립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립을 응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립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면 국공립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요걸 염두에 두시되, 대체로 지금 디자인과는 경기도, 인천, 부산을 목표로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기가 있습니다. 실기. 요 실기는 조금씩 바뀌어요, 디자인과가. 그래서 실기가 있다가 폐지되는 지역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가티오가 발표가 됐으니까 정티오 발표될 때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희망하는 응시 지역에 대한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거나 발표되는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실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고, 자, 직강생은 이렇게 기준으로 다 오늘 직강으로 인강생이어도 오늘 OT에 오신 분들은 상담을 다 완료했고, 이 자리에 못 오신 분, 인강 있는 분들 혹은 직강 오실 분인데 아직 등록을 안 했거나 오늘 OT를 못 온 분들은 이런 자료를 스스로가 메모했다가 저랑 전화 상담도 되고요. 또는 줌, 면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의 기초 항목이다. 특히 환경, 내가 공부하는데 내 주변이 어떤가, 기간제를 하고 있나, 올인하는 건가, 또는 돌볼 일이 있는 건가, 공부 상태가 독서실인가, 이런 것들, 매준율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것도 꼭 메모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년도에 졸업을 했고 임용고시를 아주 예년에 봤다. 그럼 임용에 대한 느낌은 있지만 요즘 시험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험 문제 스타일도 바뀌었고 물어보는 영역도 바뀌었고,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인강생 전화상담 좋아요. 자주 합니다. 직강도 인강생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감사하게도 책임이 막중하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이렇게 미술 과목도 임용 가르치고 있고요. 디자인과도 가르치고 있고, 이제 2022 개정이 되면서 공예과도 가르치게 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죠. 이런데 대신에 많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그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상담 자꾸 주세요. 그러면 상담하고 줌으로도 만나고 해서 개별적으로 맞춰드릴게요.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 이제 평가 영역과 평가 요소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잠깐만 하면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디자인 교사 자격 기준 평가 영역. 그래서 임용고시는 범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 범위 이런 말은 조금 뭐 유초등 내지는 뭐 다른 직렬 공무원 뭐 이런 계통만 범위라는 말 쓰고, 중등 학교 급별 임용고시는 평가 영역이란 말을 씁니다. 영역. 요거는 그 2019년에 개발 보완했고 21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기초자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문항 출제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는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역은 기초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이렇게 되고요. 교육과정 평가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교직, 사명감 이런 거 면접, 전문 지식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 시험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부담 없이 쭉 넘어가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요겁니다.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크게 교과 교육학, 그 다음에 크게 교과 내용학, 큰 두 줄기 기둥입니다. 자, 교과 교육학에서는 디자인 교육, 대체로 바우하우스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 필요성, 이런 거죠. 바우하우스 교육의 개념, 왜 바우하우스 교육이 생겼나, 이런 것들, 목적, 그렇게 되고, 교육과정, 요거는 25학년도, 즉 25년도부터는 22 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 개정 교육과정, 디자인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이거 좀 정리하셔야 되겠고, NCS 연결 지어서 공부하셔야 되겠고, 교사학습하고 평가는 보편적으로 미술과랑 디자인과가 비슷해요.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배우는 정도입니다. 특히 교사학습 지도 방법, 교육학을 기초로 하시고 전공 저한테 배우시는 겁니다. 역시 평가도 교육학을 기초로 하시고 평가 방법 요거 저한테 배우시는 겁니다. 요게 일반 우리 실기교육과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걸 저한테 배우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요게 교육학. 그 다음부터 내용학, 색채학, 색채 지각설 내지는 조화는 제일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걸 알고 출발하면 시험 준비할 때 좀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OT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일주일 당겨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 평가 영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은 준비물. 우리가 오늘 8월 18일 여기 OT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개강은 다음 주 8월 25일 다음 주 일요일이 25일입니다. 요때 이제 1주 개강입니다. 이게. 그럼 요 사이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요거 준비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과정, 총론, 강론. 이게 필요한데 원칙은 2015라 개정 2022 개정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요게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와요. 요런 데서.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시는 걸로. 첫 번째 교육과정 준비하시고, 두 번째 준비물이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는 2002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까지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가 2014학년도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이거는 뭐 좀 그렇다 쳐도 얘는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현재 서술형이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올해 새로 출판한 기본서. 네 번째가 필기구, 자기 손에 맞는 필기구. 대체로 0.38에서 0.5 정도 두께. 두 번째 흑색. 이렇게 하시고 자기 손에 맞는 거로 한번 써보시고, 뭉개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채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찌꺼기가 남으면, 찌꺼기가 이렇게 나오면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되는 경우 많이 있죠. 이렇게 답지에 이런 일이 생기면 채점이 안 돼요. 그래서 찌꺼기가 없는 걸로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이렇게 각 과목별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 그다음 3D 모델링, 그다음 그래픽 디자인, 그다음 영상 디자인, 대체로 여기 제작, 촬영, 편집 기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촬영과 편집 기법까지.
그다음에 제품 디자인, 그다음에 시각 디자인, 그다음에 실내, 가구, 공간, 디스플레이, 공공 디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 발표된 평가 영역이고요. 참고로 보시면 이게 이제 22학년도 디자인 과목 기출문항을 제가 영역별로 분석을 해본 건데, 영역 디자인 교육, 국제교육과 교육과정, 이게 문항수가 4문제예요. 이게 2문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머지는 2문항이나 1문항 정도씩 모두가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1문항씩 이렇게 되고요. 컴퓨터 그래픽 2개, 대체로 시각이 3개, 여기 제일 많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교육, 대체로 학습법, 사고기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봤고요. 요걸 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할지 좀 알아봤고요. 수업 시간마다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 그러니까 8월 달에 일단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8월 달에는 기출 경향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기출 문제는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정답을 찾고 막 다시 써보고 하는 그러한 열정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 이렇게 경향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을 점차 알아지게 됩니다. 지금 막 답을 알려고 시간 투자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답은 차차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영역 시각 디자인은 이렇게 물어보네, 색책은 이런 걸 물어보네, 대체로 색채 조화론을 물어보네, 뭐 이런 식으로 경향을 익숙하게 두시고 이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문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중에 떠도는 정답은 오답이 많습니다. 그거 유의하시고, 제가 2019, 20 요때 기출문제 정답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 좀 내렸어요 아마. 그래서 그걸로 정답 찾기는 어려우실 거고, 흔히 도는 시중에 있는 정답은 조심해서 걸러서 보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답이 중요하다? 아니다. 경향 파악이 더 중요하다. 그 답은 공부하면서 점차 알게 된다. 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좀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겠다. 기출은 꾸준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기출 경향과 내가 내드린 문제랑 맞춰보시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경향 파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시험 문제 방향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공부할 거 너무나 많은데 막 자기 멋대로 공부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저를 믿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저랑 이제 잘 좀 더 빠른 길로 걸어가면서 징검다리처럼 뛰어가면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기출은 꼭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걸로. 기본 이론, 올해 책을 좀 새롭게 냈습니다. 22 개정을 앞페이지 쪽이 좀 실었고, 기존의 내용들은 좀 살리고 새롭게 컴퓨터 그래픽, 웹 디자인 좀 더 추가했어요. 그 기본세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걸로. 그 다음에 그날 배운 이론은 그 주에 끝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우리가 교과 교육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에 무조건 그거 내용을 끝내야 돼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어제가 토요일. 어제 미술과에 올해 합격한 초수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반갑게. 그분들의 공부 스타일이 그날 문제 풀고 설명 듣고 배운 거는 이 교실이 문 닫을 때까지 남아서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좀 쉬는 거, 이거를 꼭 지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딱 하는 거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듣는다. 이건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공부거리를 찾는 거다. 진정한 공부는 강의를 통해서 공부거리 찾은 거를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복습하는 게 진정한 공부다. 꼭 잊지 마시고, 그날 배운 거는 그 주에 한다. 자, 일단 이번 주 선행학습은 교육과정, 그 다음에 기출 경향 파악, 요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문제풀이 때는 문제와 정답, 그리고 이론서를 꼭 같이 가져가고, 아울러 기출까지
이렇게 같이 4개를 놓고 공부하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선험학습이니까 기출 경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좀 미리 보자.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회독 부분에도 이런 회독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8월 남은 기간 동안 뭐부터 한다? 교육과정 프린트, 기출 프린트. 교육과정은 잘 읽어보고 형광펜 칠할 거 칠하고 기출은 경향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네. 자, 이제 22개정 교육과정. 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챕터 4번째 22개정 교육과정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이 OT 날이라서 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대신 우리가 본시 수업에서 다루겠죠. 대신에 그날, 즉 다음 주 강의 때가 본시가 되겠는데 그날 이해를 접근하게 되면 좀 낯설어서 어려운 강의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얘를 조금 익숙하게 다뤄놓고 그 사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준비하시고 오늘 강의 들은 것을 OT 자료를 참고해서 형광펜도 칠해놓으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OT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22학년도 가장 최근, 그러니까 3년 전 디자인 과목 기출 문항입니다. 요거를 제가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영역은 평가원이 준 영역이에요. 평가원이 준 영역이고 요거를 이제 평가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범위라고 하죠. 근데 이 중등과에서는 범위란 말을 안 쓰고 영역이란 말을 씁니다. 이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디자인과에서 평가원에서 이러한 영역에서 문제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영역 중에 디자인 교육과 교육과정, 요게 이제 교과 교육학이라고 합니다. 요게 문항수가 6문제예요. 정말 많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참고로 다른 영역 좀 볼까요? 대체로 많아봐야 조형이 2개, 실내 디자인 2개, 시각 디자인 3개, 그 다음 전부 다 하나죠. 이렇게 한 문제씩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거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요 디자인 교육과 교육과정,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 6문제면 많죠. 요게 지금 2015, 왜냐하면 22학년도 시험이라서 2015가 됐고 여러분들 2025학년도라서 22개정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보자면 2문제 나오죠. 2문제. 그리고 이제 사고기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좀 보실 건데요. 별도 자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교육부 고시 제202-33호 별책 1 하고 요게 총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총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카메라 잘 잡고 있죠? 그죠? 2022-33 별책 25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문화예술 디자인 요걸 우리가 각각 교과의 교육과정이란 말 줄여서 각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카메라 잠깐만 일로 오실까요? 교육과정 준비. 준비인데 총론 하나,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프린트를 하시든지 인터넷 사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조금 경제적인 여유 뭐 비싼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강론이 뭐 5,000원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고 프린트 하시면 되니까 뭐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원칙은
요게 2015 개정 따로 지금 선생님 갖고 계신 거에다가 2022 개정 이렇게 두 세트를 갖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2015와 2022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안타깝게도 교육과정은 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이거 한 페이지 넘기기가 어려워. 거의 수면제. 넘겼는데 내 고개는 떨어지고 있고 어느새 나는 에스키스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웃음이 야박하신 분들이네. 미술과에서 몇쯤 되면 뭐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막 그랬을 텐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세요. 아우 진짜. 이게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미술과 학생들 다른 교과도 다 힘들어해. 일단 그림도 없고 그 다음에 문자랑 숫자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 이걸 현장에서 적용해서 해라 그러면 쉽게 수업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로 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자꾸 친해지는 게 필요해. 자꾸 보시고 자꾸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대체로 시험은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두 개를 준비하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개강하는 날 첫째 주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낯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우리가 지금 OT 때 말씀드린 거고요. 총론을 잠깐 먼저 좀 보시면 여기 총론입니다. 총론에서 쭉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거 다 볼 시간 없고 이렇게 보시면 구성의 방향, 중점, 인간상의 핵심 역량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거 거의 100% 나올 겁니다. 어떻게 요번에 22 핵심 역량 나오시면 어떻게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안 나오면 제가 쏘는 걸로? 이건 나옵니다. 이거 나와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을 내서 이 강의를 듣고 OT 때도 오시고 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그런 열심이 바로 이렇게 학교로 가는 길을 좀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읽어야 되고 몇 문제 나온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시간이 참 알차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설계 운영 요런 거랑 그 다음 편성 운영 요런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런 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죠, 그죠? 요쪽 파트만 보시면 돼요. 요쪽 파트만. 나머지는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 이렇게 넘어가고, 교육과정 구성 방향.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인간상이라는 게 있구나. 요거 교육 목표를 어떻게 했나 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주요 배경.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색깔되어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읽고 나가는 거죠.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본시 수업 때 해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 이거는 미리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혹은 이 영상을 보시고 교육과정을 프린트하거나 구매를 하시면 제일 먼저 형광펜 칠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역량 먼저 외우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역량? 총론. 그 다음에 강론을 외우셔야 되는데 총론 중, 강론 중 어떤 게 더 나오냐? 강론이 더 많이 나와요. 강론이. 네, 형광펜 칠하셔야 되겠고, 항상 시험장에는 그래서 형광펜, 칠한 형광펜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니까 형광펜도 물어봐야지. 네가 형광펜 칠한 거 얘기 좀 해줘. 하고 이렇게 듣고, 시험 문제. 여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이게 딱딱한 공부예요. 좀 재밌게 수업하고 싶어요. 어차피 힘든 공부인데 좀 재밌게 즐겁게. 안 그러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 석 달이 올 2학기가 힘들 텐데. 2학기면 그래도 영상을 보거나 학원에 올 때 비록 일선에서는 선생님이지만 또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 마주하고 즐겁게 웃고
공부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칠한 거, 요 총론, 이런 것들은 현관에 칠해놓고 우선 덮어놓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본시에서 배울 때 그때 일주일 동안 이걸 외우면 되지. 대체로 얘는 가로치기, 문장을 주고 이렇게 가로치기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밑줄, 기억, 이거 서술할 것, 이걸 다 쓰게 만들어요. 아,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그게 현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거 먼저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본시에서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넘어가고 편성 운영 여기에서 초등학교 아니죠, 그죠? 넘어갑니다. 죽이고 싶은 중학교 아니죠? 넘어갑니다. 고등학교 보통교과랑 전문교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전문교과입니다. 그래서 보통교과 넘어갑니다. 전문교과 요걸 이제 여기서부터 형광빛이라고 눈에 자꾸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교과 과목은 뭘로 되어 있다? 전통 과목. 요게 가로치기로 나와요. 요런 게요. 요런 게. 그 다음에 일반 과목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건 빤한 거니까 요런 건 좀 안 나오고 요거보단 가로치는 게 요게 제일 확률이 높죠. 전통 실무 과목 요렇게. 우습게 보이지만 이런 거 놓치면 1점이 그냥 나가는 거야. 1점. 이런 거를 현관피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런 거예요. 자율, 이수, 학점 이런 명칭 이런 거 학생의 적성과 뭐를 진로를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를 현관피찰하시고 익숙하게 해두시면 돼요. 예전에는 잔인하게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도 많이 바뀌니까 숫자를 내는 거는 조금 한물간 추세인 것 같고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돼. 평가원이 여차하면 치사하게 숫자 낼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는 넘어가고 전문교과, 보통교과 넘어가고 전문교과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우리는 디자인 이렇게 되죠. 요 위에 걸 외우셔야 돼요. 교과, 군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기준학과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보건복지과 안 계실까요? 네, 안 오셨네. 디자인과 여기서 관심 가져야지.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가로쳐서 나와요. 이런 거. 예색하게도 디자인 쓰시면 틀립니다. 이건 교육과정 해설서는 교육에서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는 그냥 그대로 딱 다 쓰셔야 돼요. 디자인에 관련된 거 이렇게 디자인 제도, 그죠? 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반 이렇게 이거 이제 우리가 본시회 때 다시 한 번 더 해드릴 거니까 오늘은 눈에 좀 친숙하게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제품 실내 편집 이런 거, 시각 디자인, 색채 이런 거, 그래서 디자인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된다. 한편 선택 과목에서 보통 교과, 우리는 전문 교과인데 보통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세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목도 눈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드로잉 과목을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 전문교과 학교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뒤집어서 보통교과에서도 학급 단위 편성을 할 때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 전문교과 유사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아주 고급진 내용이죠. 그렇죠? 머리 좀 쓰다듬을까요, 이렇게? 이런 걸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가로치기로 나오는데 황당해진다고. 이런 것들만 교육과정. 일단 총론 보셨고요. 총론 보셨고 자, 내립니다. 우리 개강할 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론이라고 합니다. 강론. 디자인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렇게 차례가 나옵니다. 그죠? 역시 성격, 편성 운영, 이수와 진로 설계, 그리고 공통 과목이라서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공적인 직업 생활 같은 것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공 일반 과목, 미디어, 영상, 애니메이션, 디자인 제도,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셔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일반,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페이지 체크하셔서 쭉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일부는 요번에 발간한 기본서라고 그래요. 말 줄여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필요한 기본 이론서를 줄여서 우리 기본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앞에 이제 실어드렸어요. 일부만. 그 중에서 이걸 다 못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첫 페이지. 교육과정 일러두기. 여기에 형광펜 칠한 거는 여러 번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 번. 이런 게 가로치기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읽어주셔야 될 것 같고, 본시 수업 때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건 서술형입니다. 성취 기준이 뭐냐? 그럼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장문에서 성취 기준은 성취할 거 이렇게 쓰시면 잘 쓴 거 뿌듯해 하지만 점수는 없어요. 요거 그대로 쓰셔야 돼요. 요거 그대로. 특히 디자인과는 성취 기준 코드와 문장 형태로 제시한다.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요번에. 시험장 가시면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교수님 작두 타셨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감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가르쳐보고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입되어 있는 학회가 많거든요. 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이런 걸 쭉 보면 모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일종의 그것도 트렌드라고 해요. 교육적 트렌드. 올해는 이런 거를 많이 말로 회자하는구나. 두 번째, 제가 또 감사하게 각 대학원이나 이런 데 특강 가게 되면 그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과목들이 있어요. 전국의 교육대학원이라든가 디자인과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 과목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정보를 얻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연구해 보면, 올해는 평가 쪽에서, 이게 평가거든요, 평가. 성취 기준 평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확 오는 거고, 제가 이걸 재밌게 말씀드린 거예요. 작두 타고 왔어요, 이렇게. 이런 내막을 깊게 모르시면 저분 왜 저래 하시는데, 저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학생들이 떨어지고 붙고하는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본수업 때 또 한 번 말씀드릴 거고, 쭉 빠르게 넘어가서 직업생활, 요거 공통 과목이니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내용체계가 그동안에는 계속 나왔었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게 22가 내용체가 조금 복잡하게 꼬이면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되긴 합니다. 2016, 17학년도만 해도 이건 무조건 외웠던 거예요. 이런 게 가로치기 나왔거든요. 이렇게 가로치고, 이런 게 가로쳐서 이렇게.
근데 22대 요걸 좀 외워야 될 건가 하는 좀 의문이 되는데, 어쨌든 공통 과목이다 치고 우리 이 일반 과목 쭉 내리면 지루해도 좀 보세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을 프린트하거나 사면 이 순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화면상 보실 때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여기 끝나면 이제 디자인과가 나오죠. 이렇게요. 평가 끝나고 비디오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심해요. 이런 거. 그래서 교육과정을 프린트하거나 구입을 하시면 일단 아까 했던 핵심 역량, 형광펜 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내용체계라고 그래요. 내용체계 중에서 학습 영역은 좀 외우시는 걸로 이렇게 밑에 있는 이렇게 세로로 여기까지는 못 외웁니다. 대신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내기가 쉬워요. 출제할 때도 타당도가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쉽고. 일단 요번 주는 이렇게 총론 역량, 강론 역량, 그 다음에 내용체계 요 부분 형광펜으로 익숙하게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하고 다음 주 본시험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 개강할 때 영상을 듣던 직강을 듣던 준비할 것. 첫 번째는 볼펜, 시험장에 가져갈 볼펜이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볼펜 유형을 자기 손에 맞는 거 한 두세 개 준비해 보시고 한번 막 써보세요. 그리고 찌꺼기가 좀 안 나오는 거. 찌꺼기가 나올 경우 손으로 잘못 이렇게 찍 하게 되면 느낌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채점을 안 해요. 4점이 훅 나가는 거야. 찌꺼기 없는 거, 손에 좀 편한 거, 잘 써지는 거, 0.38 정도에서 0.5 정도. 너무 두꺼우면 글씨가 뭉개지거나 글씨가 커서 키워드를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적당한 글씨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혹시 자기가 디자인과라서 내 글씨는 내가 만든 도안체야, 나만 읽어, 이러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가독성과 판독성이 떨어지면 점수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분 종종 있는데 동네 시험이 아니고 국가고시예요. 특히 누굴 뽑는다? 교사 뽑는 시험인데 교사의 글씨가 전 세계 유일한 글씨야. 안 읽혀져. 가독성 떨어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여러분들, 인강화 되는 여러분들, 직강 오실 분들 중에서 자기 글씨체가 아시잖아요. 이게 좀 판독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석 달만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펜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펜, 유형 여러 가지, 펜, 첫 번째 펜, 두 번째 교육과정, 총론, 강론. 총론, 강론. 방금 보여드린 거. 세 번째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최근 것이면 더욱 좋고요. 2002년도, 2002학년도부터 최근 것 굉장히 두꺼워서요. 그걸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최근 것 14학년도부터 서술형. 거긴 반드시 써야 됩니다. 14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19학년도, 22학년도, 5개년도 거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 새로 발간했습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직강분들은, 지금 오신 분들은 1층에 있는 답안지, 비포 사이즈 한 2장 정도만 받아가시고, 인강생들은 아마 그 파일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걸 정 사이즈로 프린트해서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무 말이라도 자꾸 써보세요. 자꾸 써서 점수를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쓰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자인 1반 119페이지 좀 볼게요. 자, 디자인 1반입니다. 전공 일반 과목 디자인 1반. 성격 목표. 얘네들은 읽어두는 것. 읽어두는 것. 읽어두는 것.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글자가. 디자인 일반 과목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 같은 내용을 무엇을 그래서 뭐다? 직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눈에 띄는 애들을 현관에 치놓으시면 돼. 이런 것들. 이거 다음 주 개강할 때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넘어가고 내용체계. 얘는 학습 영역 내용체계라고 했죠. 미안하지만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역사, 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축제위원이라면 내용책은 내야 되겠는데 어떤 걸 가로치기 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같으면 여기에서 어떤 거를 가로치기로 할 것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시각? 가로치면 이거 빤할 것 같아. 그죠? 얘도 빤할 거, 얘도 빤할 것 같고. 이런 애들은 이걸 보지 않은 사람은 못 쓰게 되거든.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야. 우리에게는 시간이 석 달, 많지가 않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약간의 승부를 뚝 띄우는 거지. 일단 얘네들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밑줄, 여기서, 여기 가로치면 요건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첫날, 느낌 좀 오셨죠? 아, 요게 교육과정은 대체로 어떤 애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요걸 성취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미술과는 요게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디자인과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은 토시 하나 틀리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대체로 흐림만 써서 굵직한 내용만 들어가면 점수를 줍니다. 그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성취 기준을 줘, 이렇게. 1번.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배경, 과정,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려사항을 적어라, 서술해라. 그러면 이 중에서 이념적 형태, 현실적 형태,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지도한다. 이렇게 쓰시면 점수를 받는 거지. 이해가시죠? 이거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내용체계는 외우는 게 중요하고. 교사학습도 많이 읽어두실 것. 쭉 익숙해 두시는 게 좋아요. 평가도 많이 읽어주실 것. 자, 그런데 딱 보면 뭘 고려한다? 성취 기준. 그래서 성취 기준 평가예요. 여러분들은 성취 기준 평가. 자, 요런 게 중요합니다. 요런 거. 지필평가 보고서, 실험, 실습, 발표 및 토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애가 프로세스 폴리오. 얘는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 수업 시간에 또 알려드릴 겁니다. 포트폴리오. 모음집. 프로세스 폴리오도 모음집인데 모음집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거. 얘는 결과물이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한꺼번에 모아서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다 결과로 평가하고, 얘는 다 모여지지 않아도 그때그때마다 평가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다 모아져서 평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OT니까 길게 하지 말고 요 정도만 하시고요. 다시 한번 교육과정 프린트 꼭 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프린트해서 꼭 경향 파악하시고, 펜은 여러 개 준비한 다음에 자기 손에 있는 걸 지금 연습하고, 답안지 여러 번 작성해보고, 기본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 OT 요 정도만 해드리고요. 본시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이렇게 컷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교육과정 공부법,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를 간략하게 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첫날, 다음 주 개강할 때 꼭 할 거예요. 꼭 가져오시고요. 그거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공부하는 포인트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 드릴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월,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수강생 예비 모임 했고요. 직강에서. 인강분도 여기 왔고, 직강분도 여기 왔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우리가 조금 전에 다 한번 쭉 훑어봤죠. 여러분들 꼭 기출은 경향 파악하셔야 되니까 프린트 꼭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개강하면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볼 거고, 요거는 영상을 통해서 찍었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하루에 교과 교육학, 디자인 교육론, 교육과정 이렇게 할 겁니다. 요게 좀 딱딱한 과목이에요. 참 재미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목베개 가져오시는 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것만 견디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색깔이 들어오니까 조금 괜찮아져요. 다음 주가 조금 힘내고요. 다음 주 형광펜,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하죠. 총론, 강론. 그 다음에 기본서 이렇게, 그 다음 기출문제집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렇게 25일, 9월 1일, 9월 8일 추석 쉬고 20일 일단 이론 강의는 종강,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까지 풀고 지역 상담은 그때 또 한번 해볼 거예요. 문제를 두 개 주차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대로 갈까요? 이대로 갔다가 카메라 일로 잠깐 오시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크게 이론 강의, 이게 이제 8월 오늘 18일 내지 25일부터 시작해서 이론 강의가 끝나고, 이게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9월까지고, 문제풀이가 이제 9월 말부터 10일 이렇게 되는데, 요때 1주와 2주 문제를 풀어보고 요거 점수를 확인한 상태에서 저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육학 점수, 전공 점수를 가지고 플러스 교육학, 이 점수를 합산해서 저랑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역 상담을 좀 해보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으로 너무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이론 공부부터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 디자인 공예 카페가 있어요. 제가 카페 직인 아니고 예전에 그 조교 선생님이 카페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분은 근무하시면서 나가셨고 제가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아마 운영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디자인 카페, 그 다음 미술 카페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 전화번호 아시니까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문자로 응대하시거나 전화로 이렇게 응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디자인은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요때 선택형 시절에 요때는 1차가 40문제, 2차가 논술, 3차 요때가 현 2차인 거예요. 이게 수업 실현. 요때부터 제가 디자인 강의를 했어요. 그랬다가 그동안에 이제 안 뽑았죠. 안 뽑았다가 2014학년도 요게 이제 추시 모집입니다. 7월 달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공지가 뜨고 1월부터 준비해서 7월 달에 시험 보고 합격하는 거죠. 여기부터 제가 가르쳤고, 그 다음에 16, 17, 그 다음에 없고 1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없고 2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없고 25 이렇게 시험을 좀 보는 건데, 보시면 이때부터 사실은 안 뽑으니까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했다가 가티오가 8월 달에 발표가 되면 8월부터 준비해서 합격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선생님이 디자인 하다 운이 안 돼서 안 돼가지고 미술로 전환한 다음에 최근에 미술로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요 시기에 미술을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디자인 가티오 나온 걸 보고 디자인으로 급격하게 바뀌어서 2학기 때부터 디자인 준비하고 디자인을 합격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 가르쳐봤고 그 제자들이 다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제 제자들이란 말이죠. 다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디자인은 단길에 있어요. 6개월 공부하고 3개월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만 마음 탁 잡고 집중해서 끝까지 가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보고 결과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힘내보시고 스스로를 디스하지 말고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직강과 인강회를 통해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힘내봅시다. 잘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